일단 6번 볼게요. fxgx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기니디죠. 자, 6번 기니디 어렵죠. 15번 기니디 어렵죠. 여러분 중간고사는 기니디가 약간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한 걸 아주 엄밀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 미분계수와 도함수 수업 들을 때도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나 어떤 연속성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기니디에서 정확하게 내가 참고짓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번. fx와 fx분의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 둘은 gx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곱하면 되죠. 맞죠? 연속함수끼리 곱하면 연속성은 무조건 확보가 된다고 해서 얘는 괜찮아요. 참이에요. 니은번.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 아니라면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fx 제곱이 연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충분히 반대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단순하게 이런 함수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 제곱하면 연속되죠. 맞죠? 왜? 제곱하면 다 1이 돼버리니까. 근데 원래 함수 연속이니? 아니죠. 틀렸죠. 충분히 발레 간단한 거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발레를 떠올리는 거는 사실은 이과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 그럴까? 이과는 미적을 선행했으니까. 이과는 뿔마 1 이런 거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수열 이런 거에 대한 발레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떠올리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이걸 떠올리지 못했다? 아, 약간 미적분 좀 공부 좀 덜한 거 아닌가. 디귿번. fx, gx 다항함수이고 ga는 0보다 작고 gb는 0보다 크다면 gx분의 fx는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야, 디귿번 잘 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디귿번은 뭘 보겠다는 거냐면 a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고 b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이면 fx, gx가 다함수이다 보니까 특히 gx가 다항함수이다 보니까 gx는 연속함수이고 연속함수에 대해서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a, b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gx분의 fx의 연속성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잖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어떻게 연속이겠어? 틀렸죠. 답은 기억이죠. 기억. 기니디 어렵게 나온다고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틀렸으면 어느 부분의 판단을 틀렸는지를 잘 생각을 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관련된 기니디는 이쪽에 킬러 유형으로 내가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쪽은 내신 킬러는, 수능 킬러는 안 나와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중간고사 때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라고 이쪽이. 그 다음에 9번. 9번 여전히 좀 어색한가요? 9번 뭐야? 이거 우리 여러 번 봤던 문제야. 이거 자연수 조건 주고 나서 마지막에 뭐해? 분모가 더 이상 0이 안 된다. 판별식 0보다 작다. 놓고 그러면 자연수 조건 때문에 미지수 A 한 개 있는 거 범위가 정해질 거고 그때 G3의 최대값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거를 애들이 대부분 맞았어요. 사실 이 9번은 애들이 대부분 맞은 문제예요. 보시면 gx가 연속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 3차함수 fx죠. 그럼 gx에 대해서 gx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를 나눠주면 fx분의 x,x-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현한 함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모든 점에서 연속은 아니더라도 얘가 극한은 다 존재해야 돼요. 그죠? 분모가 0이 된 순간이 있더라도 분자에서 0분의 0꼴로 약분이 돼서 극한이 존재할 수 있거든? 그럼 그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함수값으로 내가 별도로 정의를 해준다면 연속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극한이 한 점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점은 그 어떤 값도 정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과 동일한 함수값을 정의해 줄 수가 없으니 절대로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가 핵심이었어요. 맞죠? 근데 너는 3차예요. 그 다음에 넌 2차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분모의 인수가 2개까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 근데 3차 함수인데 인수가 2개밖에 없을 리가 있나? 인수가 있다면 3개가 있겠죠. 둘이 중분이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중분이 되는 순간 망하죠. 왜? 예컨대 분모가 x제곱을 인수로 가죠. 약분이 되는데 분모가 여전히 0으로 가요. 극한이 있어 없어? 극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fx라는 거는 분자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인수를 한 개만 딱 갖고 그 외에는 더 이상 아예 인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판별식으로 0보다 작다. 반드시 쓰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 G1이 1이 돼.
G1이 1이라는 거는 너의 극한값이 영하인 수렴값을 가졌으니까 분모도 역시 0으로 가야 돼요.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영하인 수렴값을 가졌다. 분모도 역시 0으로 가야만 한다. 즉 F1이 0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 쓰고 시작합니다. 너의 극한값이 1이니까 약분해서 1 갖다 넣어보시면 너 얼마가 나오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이죠. 자, 이렇게 나와요. B는 마이너스 A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랬을 때 F0의 값이 정수래. 0 갖다 넣어볼까? 아, A가 정수네. A는 정수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 더. 인수 하나 이외에는 더 이상 인수가 없어야 된다고 했지. 이 부분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0보다 그냥 작다였죠. 그죠? 식 써보시면 A제곱 더하기 4A가 작다 0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때 G3의 최대값이래. A의 범위가 나와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로 나올 것이고,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G3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G3을 갖다가 대입해 보시면 G3은 얼마가 나오죠? 일단 3 대입하면 6 아니지? 얘는 약분이 됐겠죠? 약분이 시킬게요. 그냥 3 나누기 9 더하기 8A 나오나요?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G3이 최대이고 싶으니까 너가 최소가 돼야 되죠? 얘가 최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얼마? 뭔가 약간 이상한가? 아닌가? 얘가 1이 되면 되나요? 1이 되면 되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너가 3이라는 최대값을 갖겠네. 맞나요? 10번은 우리 했던 문제예요. 이거는 숙제에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정도 볼까? 11번? 11번도 많이 풀었던데. 11, 12는 넘어가도 될까요? 풀어줄까요? 13번부터 볼게요. 13, 14, 15는 다 풀어줄게요. 아, 이거 답이 3번이야? 그래? 네. 어디? 아, 여기가 2A구나. 아, 미안.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4까지는 될 수가 없고 마이너스 3일 때네요. 마이너스 3. 그럼 너가 3이 최소인가요? 너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1이죠? 소리. 자, 13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 구간별로 쭉 나뉘어져 있죠. 0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가다가 1로 가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가다가 다시 0으로 가는 gx, hx는 각각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k까지 연속, 그 다음에 hx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연속 각각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달래.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f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불연속이죠? 그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냐면 얘가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그냥 0일 때, 1일 때, 2일 때, 4일 때 다 불연속이겠거니 하고 대충 급하게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얘를 틀렸다면. 자, 0 넣어볼게. 불연속이죠? 1 넣어볼게. 불연속이죠? 자, 2 넣어볼게. 연속이죠? 4 넣어볼게. 불연속이죠?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너에다가 gx를 x제곱 빼기 x를 곱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언제가 연속으로 바뀌어요? 어디가? 0이랑 1이 연속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얘네가 근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4에서만 불연속이에요. 0, 1에서는 더 이상 불연속이 아니야. 만약에 곱하기 x
제곱 빼기 2x를 하면 얘는 0일 때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럼 1이랑 4랑 불연속이죠? 그럼 열린 구간 입장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k까지. 그럼 k의 최대값은 어디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k는 4죠, 4까지. t는 어디까지예요? 1까지죠, 1까지. 넌 빵개인데? 아, 1개. 넌 4개죠? 됐죠? 14번. 13번은 약간 좀 주의 깊게 풀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 그러니까 애들이 이 함수가 응당 2에서 불연속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도 x제곱 빼기 2x를 이제 곱해주기도 했고 거기서 착각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습니다. 0, 4, 마이너스 2r, 0, 2r, 0.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 원은 0, r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자리라는 얘기는 x축에 접하는 원인 거죠. 근데 너와 너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불연속인 모든 r 값을 곱한 값을 m이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구해달래요. 일단 그림을 좀 볼까? r이라는 게 지금 0,4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0,4는 값이 정해져 있고 r이 작을 수도 있고 r이 클 수도 있어요. r이 작으면 약간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0,r에서 중심을 가져야 되고 처음에는 얘랑 만날지 안 만날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뭘 가지고 하면 되냐면 너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이쪽하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알 거 아니야.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항상 만나요. 여기서 항상 고정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요 삼각형과 원이 만나는 거니까. 그럼 한번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d를 구해볼게요.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2r 가는 동안에 4 갔으니까 r분의 2짜리가 돼요. r분의 2. 즉 너의 직선은 y는 r분의 2 x 더하기 4라는 이런 직선이 지금 현재 이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양변에다 r을 곱하면 양변에다 r을 곱하고 한쪽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너는 0,r이에요. 0,r에 있는 녀석. 그러면 너는 루트 제곱 분의 0, 너가 r이니까 4r 마이너스 r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겠죠? 맞나? 맞죠? 응,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너랑 반지름 r이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이 거리가 만약에 같다면 여기서 접하겠죠. 만약에 거리가 그 경우에는 총 몇 개의 교점이 나오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반지름이 더 크다면 즉 이쪽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나와요. 근데 꼭 5개라고 말하기엔 약간 사실은 어려워. 왜? 얘가 아주 커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보이죠. 그죠? 즉, 요 뾰족점을 지나는 순간이 생겨요.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생기고 그럼 너를 지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은 얘는 언제냐면 요 요만큼이 r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너부터 너까지가 2r인가? 그럼 r이 4가 되는 순간 2r이 4가 되는 순간 요 순간이 돼버리면 여기를 딱 지나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r이 2가 되면
그때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거꾸로 이쪽에는 한 개가 되죠.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럼 나는 그냥 딱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 경계만 찾으면 돼. 얘가 도대체 언제 같은가? 이거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양변 제곱해서 찾으세요. 언제 같아지는지. 계산해 볼게. 곱해서 계산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r제곱 빼기 4래 전체 제곱 너랑 r제곱 플러스 4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 거야. 난 경계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는 너보다 커지다 보면 얘는 계속해서 5개? 그죠? 그럼 r이 0일 때는 0, 그러니까 아주 작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다가 r이 점점점 커지다가 너랑 접하고 그 다음에는 5군데에서 만나다가 그 다음에는 4군데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는 3군데로 가겠죠. r이 2보다 더 커지면 아예 3군데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아주 커지면.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 빼기 더하기 16r제곱 너가 r의 4제곱 4r제곱. 일단 이런 것들이 날라가고 r제곱도 약분이 되겠네요. 아주 쉽죠? 얼마가 나오죠? 8r은 12가 나오네. r은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나와요. r이 2분의 3일 때가 정확히 둘이 접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r이 2분의 3이에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뭐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프 그려줄게요. 처음에 한 개로 가요. 한 개로 가다가 3개가 돼. 그러다 5개가 됩니다. 가다가 순간적으로 4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3개가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가 1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 아, 그래서 이해 좌극한 같은 걸 물어보고 있구나. 5개죠? 그 다음에 m은 뭐야? 불연속이 지역의 곱이네. 둘이 곱한 거네. 3이네. 둘이 더하면 8이 되겠죠?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만 찾으면 돼요? 요 경계만 딱 확정 지으면 되는 이런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제일 어려워했을 거 아니? 보통은 우리가 하나의 도형이 고정돼 있고 나머지 하나가 변수라서 뭐 원이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원이 커진다든지 뭐 원이 평행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관찰을 하기가 좋았어. 즉 하나의 도형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R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애도 달라지고 너의 반지름도 달라지니까 이 R값의 변화에 따른 어떤 관찰을 하기가 되게 사실은 불편하죠. 그죠? 하지만 기껏해 언제라는 거야? 얘가 너랑 접하는 순간이라는 건 올 거라는 거. 너랑 만나는 순간이라는 건 올 거라는 거. 요 교점의 개수가 3짜리가 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0에서 점점점 커져가다가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인 즉 반지름이 2가 되는 순간 그 사이에는 당연히 어떤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삼각형과 너가 안에서 이렇게 내접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캐치를 했다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풀이 짧죠, 그죠? 사실 오늘 문제들 다 풀이는 짧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요때 당시 시험을 개인적으로 잘 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쉬운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우리 막 설명 들어도 막 씨발 이거는 도대체 약간 막 경우 막 엄청 나누고 막 이런 것들 있거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 문제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15번. 근데 이제 시간 내에 다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형은 일단 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5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역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빼기 4
2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번을 맞다라고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모두 다 틀린 거라고. 왜? 얘는 맞아. 잘 봐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x분의 fx의 극한이 5라는 얘기거든. 그렇다는 건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도 0으로 간다는 얘기야. 맞죠? 너의 극한이 0으로 가는데 너의 함수값도 0이기 때문에 얘는 0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0에서 연속이면서 그 극한값이 5인데 이 극한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f' 0이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너가 2라는 극한값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얘가 뭐랑 같다고 할 수가 없었다고? 제발 이렇게 같다고 할 수가 없었다고. 분명히 이거 기억나요? 대충 이렇게 극한식 주고서 너가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너가 G0이랑 같다 이렇게 애들이 그냥 쓱 하고 넘어간다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그래. 일반적으로는 미분 가능한 혹은 연속인 함수를 주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면 G0이 4가 되는 건 맞아요. 즉 이 식을 줬을 때 사실은 이건 뭐야? 0으로 가는 너의 극한값이 0인 거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거는 gx가 0에서의 함수값이 4라는 얘기가 아니라 gx의 0으로 가는 극한값이 4라는 얘기라고. 극한이 4라는 얘기지 함수값이 4라고 한 적은 문제에서 없다고. 맞죠?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잘 생각해봐. 여기가 0,4래. 실제로 함수값은 5래. 그럼 봐봐. 얘는 누구와 누구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x, gx와 0,4의 평균 변화율이죠. 0,4라는 점을 내가 찍고 이쪽에서 x, gx를 잡고 너를 연결 하다 보면 이쪽에서의 우미분계수 나올 거고 이쪽에서도 연결 하다 보면 이쪽에서의 좌미분계수 형태가 나오긴 나올 거라고. 맞아요. 각각은 극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돼요. 원래 미분계수 식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였으려면 이 자리가 G0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다는 거죠. 그죠? G0이랑 4랑 같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연속함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분계수 쪽은 이만큼 정의를 아주 엄밀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이런 포인트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틀렸죠. 기억번부터 틀렸으니까 다 틀렸죠. 자, 일단 그래서 그랬고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fxgx 곱한 거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할까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 절대값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할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디귿번이 일단 안 된다는 건 알겠나요? 어차피 x의 미분계수는 0에서의 fx의 미분계수는 5짜리지 5.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5인데 절대값 fx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니까 없죠. 왜?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돼야지만 절대값이 씌웠을 때 미분 가능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귿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니은번밖에 없다는 건데 둘을 한번 곱해볼게. 둘을 한번 곱해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해볼게요. 자, 얘가 왜 미분 가능해지는지 한번 보자. 제일 좋은 거는 이거 대충 고배미분법 이딴 거 쓰라고 하지 않았어. 제일 좋은 방식은 항상 정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늘도 있는데 무조건 정의로 돌아가셔야 돼요. 휘문 같은 데서도 그런 거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한번 보세요. 자, fx, gx 나는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누가 존재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존재해야 돼요. 너가 0으로 가는 극한이 얘가 존재하냐는 거지. 이게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 이미 F0이 0이라고 줬기 때문에 뒷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맞죠? x 빼기 0이니까 너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x분의 fx 곱하기 gx의 형태가 나와요. 사실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있고 곱하기 gx 있죠? 근데 x분의 fx건 gx건 사실은 x가 0으로 갈 때 각각의 수렴값이 있던가요? 너가 5로 수렴하는 녀석이었고 너는 4로 수렴하는 녀석이었죠?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얘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너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20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gx가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죠. 그죠? 요 극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이게 정의예요. 이 미분계수가 정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니까. 애초에 미분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 내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를 해서 뭐 예컨대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하려면 FA가 0일 때 F'A도 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얘는 뭐냐면 급할수록 약간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알려준 것들을 써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서 은근히 17번 많이 틀리셨고 작년에도 그때 당시에도 17번 꽤 틀리긴 했어요. 17번 좀 틀렸었고 17, 18, 19 이런 거 많이들 틀렸어요. 그때 당시 20번은 선생님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직전 보충을 할 거 아니야. 직전 보충 때 항상 증명을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줘요. 그래서 서술형 때도 가끔 시키긴 하지만 어차피 증명이라는 건 암기해서 푼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거를 직보 때 나눠줬는데 이거 직보 때 나눠줬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애들 이거 거의 다 맞았어요. 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증명으로 나올 법한 것들 많진 않아요. 근데 증명이 나왔다면 은근히 변별력이 있거든. 왜냐면 애들이 증명까지 깔끔하게 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하지 않고 그냥 그 즉시 증명하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그걸 해내는 애들이 잘 없고 증명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 20번 되게 자주 나오는 증명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9점짜리 서술형으로 역시 얘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 다 교과서에 있는 증명들입니다. 여러분이 증명을 본다는 거는 거의 교과서에 있는 것들만 보시면 돼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때 너가 일단 3이래요. 그 다음에 리미트 3 fx 분의 뭐 이렇게 돼 있죠? 루트 fx 제곱 더하기 fx 다음에 빼기 5x 제곱 더하기 fx. 자, 풀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좀 식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x를 만약에 t로 치환을 한다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 너가 3으로 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갖다가 써볼까? 우리가 플러스로 바꾸고 너를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럼 이것도 나는 t로 치환을 하시면 여기가 3 f의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루트 f의 마이너스 t의 제곱 f 마이너스 t 빼기 5 t제곱 더하기 f 마이너스 t. 자, 분자 분모를 당연히 뭘로 나누겠어? t로 나누겠죠. t로 나누면 끝이에요. 넌 t제곱으로 날아갈 거고 너도 t제곱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0으로 가는 거 보이죠?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로 가죠. 마이너스 5니까 2로 가나요? 마이너스 3으로 가죠. 어디로 가? 마이너스 9로 가죠. 9분의 1이죠. 자, 분명히 얘기해서 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제일 안전한 방법은 t로 치환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를 게 없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f 안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면서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에요. 맞으셨어야 하고. 그러면 이 정석 말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기는 해. 그래서 봐봐. 얘는 이제 여러분이 다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이너스 t로 치환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혹은 합성함수의 극한 형태. 혹시 이거 기억나니? 자, 얘는 어디로 가? 기본적으로 얘는 1로 가죠. 맞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 무한대였다면 1 플러스로 갔을 거야. 그지?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로 가요. 거꾸로 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럴까? 너 치환해봐. 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위아래 마이너스 붙일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되죠, 사실은. 그지?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이제는. 둘 중에서 이제 어디가 커? 아래가 더 크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죠.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바뀐다고. 루트가 등장했을 때 문제가 되고 이런 거 합성함수 극한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냥 치환을 해서 푸는 게 일괄적으로 잘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준 거고. 그럼 여기서는 내가 무한대 대신에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면 꼭 1 마이너스인가? 사실은 제곱된 요소가 있다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t를 x로 바꿔서 이제 치환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이제 부호에 있어서 그 어떤 손해볼 여지가 없고. 근데 이런 거 그냥 나는 루트가 포함된 형태 바로 풀고 싶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음수가 근호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두고 들어간다. 밖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이거 분자분모 x로 나눠볼게. 그럼 너는 3 x분의 fx 일단 나오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야. 너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x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x분의 fx 제곱 x제곱분의 fx 빼기 5 더하기 x분의 f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너는 3으로 가잖아. 9로 가죠. 3으로 가고 얘가 9로 가고 0으로 가고 9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9분의 1 똑같이 나오죠. 두 번째 방법이 더 빠르긴 빨라. 왜냐면 치환하고 마이너스 어쩌고 쓰는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연산이 간단하긴 한데, 루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두고 들어간다는 거. 근데 내가 너네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 이런 거네요. 나라면 이렇게 내요. 그럼 세제곱이 되면 마이너스를 두고 들어가야 될까? 당연히 아니겠죠. 왜? 세제곱근은 그냥 마이너스가 출입이 자유롭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야,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거잖아. 분명히 다르죠. 즉 홀수 거듭 제곱근이면 상관이 없어요. 홀수 거듭 제곱근이면 그냥 x가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x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같은 건 필요 없이 그냥 x 3성으로 이렇게 나눴을 거라. 어떤 포인트를 내가 변형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지 알겠어요? 기출문제 중에 이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나라면 하나 정도 내볼 법한데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쟤도 역시 마이너스 t 치환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낯선 상황이 나와. 그러면 기존에 알던 방식 중에서 가장 그냥 클래식한 기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에서 기교는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근데 기교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초가 바탕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 법이고, 기교만 가득하면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변형한 것들은 실수가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지금 이번 시험도 이런 거 거의 안 나왔지. 뭐 미분 가능한 함수랑 불연속인 함수랑 곱해서 미분 가능성 확보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이 시험은 전혀 안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대. 우리는 낯선 상황이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좋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차 다항식, 그 다음에 1차 함수죠. f0은 12, g0은 0. 근데 요거를 만족한대. 그 다음에 n이 최소일 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차 다항식에 대한 얘기 우리는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28번도 그때 당시 애들 거의 다 맞았어요. 맞춰야 되는 유형이라고. 봐봐, 28번이 쉬운 유형이라는 건 아니야. 쉬운 거는 분명히 아닌데 함수의 극한 쪽에서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유형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보고서 이거 대충 1, 2, 3 대입하면 극한식 3개? 그래? 그 최소차 다함수 그럼 fx 놓고 그 다음에 fx 인수 잡고 hx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풀리겠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이 나야 된다고. 자, 보세요. 먼저 f0은 12, 그 다음에 g0이 0이죠. g0이 0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gx를 바로 잡습니다. 나는 gx를 그냥 ax라고 잡을게요. mx라고 잡을까? 바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거기다가 x자리에 x 빼기 k 같은 것들이 들어가도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식을 한 개씩 그냥 다 쓰세요. 이게 나오면 3개를 그냥 다 쓰면 돼. 식을 3개를 그냥 하나로 줬을 뿐이야. x가 1로 갈 때 g x-1인데 여기에 x-1 들어간 거죠. m x 빼기 1 분의 fx 너가 1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식을 3개를 다 쓰세요. 그냥. 너는 0이고 너는 1이죠. 자, 요거를 쓰고 나서 n이 최소일 때 나는 g'x 값을 구해달래. n이 최소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요 m 값만 구하겠다는 얘기죠. 요 1차 함수에 m 값, 그러니까 기울기만 구하고 싶은데 일단 이 세 가지에서 나는 뭘 할 수 있니? 너랑 얘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fx가 뭘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 정도는 했을 거 아니야. 너랑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인수로 가지면 되나? 단순하게 그렇게 인수로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은 0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곱은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남는 부분이 있다고 hx라고 잡는다고 함수 도입 이렇게 주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극한식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갖다 넣어가지고 hx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최소차 함수라는 거는 h가 최소이길 바라는 거야. h의 차수가. f가 최소가 아니라고 인수 다 잡은 다음에는 hx가 최소가 되도록 그냥 잡아주면 끝이라고. 한번 해볼게. 갖다 넣어볼게. 저기다 넣어볼게. 이거 m이라는 거를 이쪽에다가 다 좀 곱해줄까요?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은데. 계속 n분의 뭐식이 있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 양변에다 m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실수배 해도 되잖아. 그럼 뭐야? 너 x 빼기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을 다 대입한 거죠? 너는 1, 너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 f 아니지 h 1이 마이너스 m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이게 한 개 없어지지? 한 개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더 이상 없어요. 얘는 더 이상 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들어가면 당연히 0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극한식 쓴 게 사실은 요거예요. x 빼기 2의 제곱. 요 부분 써야죠. 3으로 날려. 3 들어가. 뭐가 나와? 2, h, 3이 m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어떻게 나와? h1은 2분의 n이죠? h3은 2분의 n이지? 이거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 h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어떤 함수가 돼야 돼? 당연히 어떤 함수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 찾는 거잖아. h에 대해서.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라고. 상수함수의 형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출제가 그때 당시에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만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m으로 미지수를 잡고 막 이런 게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만 딱 잡으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유형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식도 3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도 했잖아. 식 2개만 나오는 거 아니라고 3개 나온다고. 그럼 hx는 그냥 2분의 m이라는 상수함수라고. 이때가 최소라고. 넌 2분의 m. 그래서 마지막에 뭘 줬어? h 아니지? f0이 12라는 거를 줬지. 0 갖다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너가 4 나오니까 이만큼 다 곱한 게 정확히 12죠. 2분의 m이 12가 되려면, 그러니까 2분의 m 곱한 게 12가 되려면 m 값은 2가 나오겠죠. 됐나요? 답은 2다. 넘어갑니다. 19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y축에 대해서 대칭 밑줄 치시고 뭐라고 써놓냐면 f x는 f 마이너스 x 그 다음 밑에는 한 줄 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 fx가 우함수란 얘기는 너의 도함수 무조건 기함수가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다음 함수니까 어차피 짝수차수, 미분하면 홀수차수만 남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리고 f'1이 2, f'4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생긴 극한을 한번 구해줄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f의 x 플러스 3 빼기 f1 분의 f의 x제곱 빼기 f4 자,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맞죠? 우리가 0분의 0꼴의 극한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극한의 이름이 뭐죠? 다시 한번.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우리가 함수에서 0분의 0꼴의 극한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이 활용하게 되는 녀석의 이름이 뭐라고? 걔는 미분계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죠? 우리는 함수의 극한 단원을 왜 배운다고? 미분계수를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미분계수. 0분의 0꼴은 무조건 미분계수예요. 그럼 이걸 미분계수 형태로 내가 바꾸겠다는 거야, 사실은. 바꿔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0으로 가는 거 맞죠? 0분의 0꼴 되죠? 네도. 이렇게 하면 0분의 0꼴 되는 거 맞죠? 근데 분자에는 너를 곱했으니까 분모에는 역시 이렇게 다시 곱해줘야 되죠? 자, 이게 어디로 가요? 얘는 마이너스 2로 보내면 마이너스 4로 갑니다. 맞아요? 약분되고 마이너스 4로 가는 거 보이죠?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얘는 어디서 미분계수야? 이거 아니야? 정역 4로 가니까. 얘는 정역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지? 이거랑 이거 물어보는 거지? 문제에서 뭐 줬어? F'1이랑 F'4 줬네? 이거 왜 줬지? 끝났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아! 이게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해. 원래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플러스 1로 바꿔도 전혀 상관없죠? 왜? y축 대칭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요. 너분의 너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그러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너니까 역시 너도 뭐 2가 나오나? 됐죠?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2분의 마이너스 1, 그죠? 쨌거나 그 다음에 20번 증명을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20번은 사실은 18번에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왜 얘랑 비슷한 걸 또 하나 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뭐 그런 한 해긴 했는데 보세요. 다음 함수에 대해서 요걸 일단은 만족을 한데 근데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밑줄 닫힌 구간 AB에서 적어도 3개의 실력을 가지면 보이죠. 그럼 봐봐. fx 빼기 k를 일단 나는 gx라고 치환을 할게요. gx로 치환을 해놓는 게 제일 편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x 빼기 a분의 gx 너는 2 x 빼기 a분의 x 빼기 b분의 gx는 4죠. 그건 2로 가고 4로 가고. 자,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정확히 3개의 실근을 갖길 바란대요.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한다는 거는 gx라는 함수가 x 빼기 a와 x 빼기 b라는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일단. 맞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쓴다고. 인수로 묶어내고 나머지 다음 함수 하나 남는다, 이렇게. 아까 풀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죠, 사실은. 갖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갖다 넣어볼게. 그럼 이게 약분되지? a 빼기 b ha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넌 b 빼기 a가 나오죠. 근데 잘 봐봐. 얘네가 a 빼기 b가 지금 a보다는 b가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죠.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h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 a, b에서 hx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된다. gx에 대한 사이값 정리가 아니야. hx에 대한 사이값 정리죠. 근데 hx의 실근은 당연히 gx의 실근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gx는 실근이 뭐뭐 있어? a, b, 그 다음에 또 어떤 c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 그래서 a, b 왜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닫힌 구간을 준 거예요. a랑 b일 때가 근이니까. 그러니까 a, b 사이에 한 개 더 이렇게. 얘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됐죠? 자, 잠깐 쉴게요. 자, 연속함수 fx가 이와 같대요. 근데 함수 gx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fx이고 너가 x는 0에서 연속이래. g0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리미트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플러스는 2. fx는 연속함수라는 거를 줬죠, 일단. 그리고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x제곱 그러니까 x분의 fx. 얘가 이제 x는 0에서 연속이래요. x는 0에서 연속. 그럼 너의 g0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 0으로 가는 극한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0에서의 연속성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미 극한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치환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되죠. t분의 ft. 그럼 얘 묶으면 안 되나? x 빼기 1 이렇게. 이만큼이 어디로 가요? 2로 가네. 너는 마이너스 1로 가네. 마이너스 2로 가겠네요. 이렇게 극한식으로 변형해서 연속성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53번.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다음과 같이 생겼대. 그랬을 때 gx라는 녀석은 fx로 가다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로 가는 이런 함수. 너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실은 이 gx라는 함수가 fx와 또 다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 이 함수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 더하기 a 플러스 b. 제일 좋은 거는 둘의 관계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관계.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너를 점대칭 시키는 관계 있죠? 그죠? 얘를 점대칭 시키면 얘가 되죠. 어디에다 점대칭 시킨 거야? 2분의 a, 콤마 2분의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킨 상태예요. 이것만 눈치채면 사실은 정말 쉬워요. 이게 왜 2분의 a, 2분의 b에 대해서 점대칭인지 모를 수 있는데 먼저 어떤 함수가 어떤 fx가 2분의 a, 2분의 b에 대해서 점대칭이면 이런 성립했던 거 기억나나? 더하기 f a 빼기 x 너가 b 요식 기억나요?
이게 뭐냐면 fx가 2분의 a, 2분의 b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의미하는 바 자체가. 근데 어떤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너를 보내는 것 자체가 두 함수 자체는 2분의 a, 2분의 b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 뭐 fx가 있고 마이너스 fx가 있어. 그럼 너와 너의 관계는 어때? 아니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자, 너와 너의 관계는 어때요? 얘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맞아요? 원점 대칭을 하고 나서 평행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을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는 뭘 넣은 거야? x 자리에 x-a가 들어간 거죠. x 대신에 x 빼기 a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빼기 b가 들어간 거예요. 를 대입한 거니까 걔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사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두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까? 자, 뭐 이런 함수가 있어. 너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시켰어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맞죠?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이 여기로 간 거야. 이게 원점 대칭을 한 거예요, 지금. fx. 너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얘를 a, b만큼 평이동을 하겠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점이 뭐라고 할까? 너를 k라고 할게. k, 0. 너는 마이너스 k, 0이 됐겠죠? 플러스 a 플러스 b를 하면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꼭지점 자체가 마이너스 k 플러스 a, b가 돼요. 그러면 두 녀석은 사실은 둘의 중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너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이 대칭점이 누구야? 너랑 너를 더해서 평균을 낸 바로 네가 2분의 a, 2분의 b예요. 여기까지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결론은 그냥 저걸 보자마자 너는 2분의 a, 2분의 b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풀린다는 거죠. 얘는 요거 점을 기준으로 팩 돌린 거죠, 이렇게. 쨌거나 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얘가 2분의 a, 2분의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켰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근데 그 경계가 x가 2일 때죠. x가 2일 때. 이때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보다 커나 클 때. 일단 연속성 때문에 너를 갖다가 집어 넣은 값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를 갖다가 2를 대입하고 너를 2를 대입한 값들이 서로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럼 여기서 너 대입을 해봐. 너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 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계수도 있을 거라고. f'이 너는 요 정도는 사실 미분할 만하죠. 요거 미분하면 그냥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있고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되죠. f'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2를 기준으로 이제 두 가지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대입을 해서 풀기는 약간 불편하고 3차 함수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x3승 너가 더하기 3 x제곱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죠. 얘가 x가 2에서 fx가 어떤 함수의 형태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얘가 2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지? 2일 때 너가 8 더하기 12 빼기 18 플러스 3이네. 이게 얼마니?
5인가? 5 맞나요? 마이너스 10? 맞죠? 2,5를 지나는 형태이고 2,5를 지나고 있고, 그럼 이 3차 함수를 내가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대충 그려보면 얘를 미분해 볼게요.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9인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3 x 빼기 3 플러스 3 x 빼기 1 이렇게 돼서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 너가 마3, 너가 1, 2는 그러면 어디쯤 있을까? 2는 뭐 이쯤 있을라나? 뭐 이쯤 있겠죠. 그죠? 이쯤 있어요. 자, 우리는 A는 4는 아니라고 했어. 일단 A는 4는 아니라고 했고, 어쨌거나 점대칭을 시켜서 쟤를 여기다 갖다 이어 붙여야 되는데, A가 4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점에 대해서 이 함수를 다시 점대칭 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그리면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가나? 자, 이만큼을 잘라다가 점대칭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점대칭을 시킨다면,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킨다면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나오는 거죠. 잘 봐봐. 이만큼의 그래프를 이 점에 대해서 180도를 돌려서 여기다 다시 갖다가 이어 붙인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한 매끄러운 형태가 나오죠. 근데 얘가 뭐야? 이게 너가 2분의 a일 때예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a는 문제에서 4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나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너를 사실은 뒤집어서 갖다가 붙여서 미분계수가 같게끔 할 수 있는 순간이 어디밖에 없냐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어디 있어요? 짜잔, 여기 있죠? 여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4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즉, 이 부분의 함수 있지? 얘를 내가 둘의 대칭점인, 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너가 마이너스 1, 마일 들어가면 얼마 이거? 마일, 너가 12 플러스 2는 14다. 마이너스 1, 14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킨 요 녀석이 여기로 오면 되죠, 사실은. 너가 2,5인데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너의 중점이 너의 중점이 너가 돼야 되니까 28이니까 더해서 28이 되려면 23인가? 이렇게 되네요. 둘이 더한 게 너의 2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정확히 너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얘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와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와요. 얘가 아니다. 대칭치면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사실은 이 부분의 모양은 정확히 원래 함수의 이 모양과 완벽하게 겹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왜 이 3차 함수 자체는 대칭성을 가지잖아. 너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를 잘랐다고 쳐봐. 이 부분을 너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바로 얘잖아. 애초에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을 갖는다고. 그럼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온다고. 그럼 A가 뭐가 나오겠어? 이 대칭점이 너가 된다고. 얘가 2분의 A고 너가 2분의 B라고. 그래서 3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이런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 두 개 갖다 놓고 연립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애초에 이 문제가 점대칭성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문제라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됐나요? 조금 어렵죠? 넘어가서 우리 숙제에 이제 미분 계수와 관련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53번 했고 64번을 볼게요. 64번 64 64번 68번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고 그때 불연속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네.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거, 둘이 나눈 거. 일단 fx랑 gx랑 각각
1에서의 좌우극한 함수값 맞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좌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씩 그냥 적은 다음에 그들끼리 더하고 곱하고 나누면 끝일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그냥 쉽게 풀 수가 없냐면 얘는 지금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요. 일단 각각이 각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아닌가 지금? 각각 불연속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도 불연속인가요? 위아래 마이너스를 넣어볼까? 불연속이네. 너도 불연속이네. 다 불연속이네. 이거 다 불연속이네요. 그죠? 다 불연속이에요. 즉 불연속끼리 다 연산한 거라서 얘는 그냥 한 땀 한 땀 그냥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귀찮은데? 자, 딱 기다려. fx, gx 아니다. 이렇게 쓰자. fx, gx 마이너스 1의 좌우 함수값 1의 좌우 함수값 이렇게 자 fx 마이너스를 좌극한 불러보세요.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는데? 마이너스를 좌극하니까 첫 번째 식에 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우극한 요 오른쪽에다 넣어야 되죠. 그러면 어디에다 들어가야 되냐면 맨 아래식 세 번째 식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1 나와요. 라인 너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여전히 너랑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은 이번에는 역시 맨 아래 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너 똑같이 1이고 1에서의 우극한은 첫 번째 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그 다음에 너 gx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첫 번째 맨 윗줄 1 나오죠. 우극한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죠. 너가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이번에는 맨 아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1 1에서의 함수값 0 다 했다. 자, 얘네끼리 곱하고 더하고 나누면 끝이죠. 더해볼게요. 더하면 다 어때? 이거 다 0 나오죠? 더해도 다 0 나오죠? 그럼 fx, gx 더한 거는 불연속점이 없어요. 빵개예요. a는 빵개입니다. 빵개. 두 번째 곱한 거 어때? 마일 빵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인데 1에서 불연속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 1일 때만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나오죠? 그 다음에 나누는 거 있지, 나누는 거. 자, gx분의 fx 나눴어. 그러면 나눠봐. 일단 이게 나누는 거 자체가 안 되지. 0이니까. 정의가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얘는 어때? 너 나누기 너. 다 괜찮죠? 연속이죠. 그래서 C가 한 개라고 풀면 딱 틀리는 문제죠. 이 부분이 딱 그렇게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0, 1 이렇게 쓰면 딱 틀린다고. 왜? 나누는 건 좀 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더하거나 곱하는 거는 그냥 좌우극한 함수값만 보는 이유는 뭐야? 즉 불연속점인 데서만 내가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야? 연속인 부분끼리는 연산을 해봤자 무조건 연속이니까 맞아? 언제를 제외하고 나누기 0을 제외하고 나누기 0을 간과하라는 뜻에서 출제하는 문제예요. 그럼 언제가 0일 수가 있어? 분모가 0인 거 찾아봐 빨리. 어디 있어? x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거 두 가지 더 있죠. 그죠? 즉 gx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와 1일 때 분모가 0이 되면서 너가 불연속이 되는 즉 c는 3이 돼야 되죠. 68번. 자, 실수 A와 초고차의 개수가 1자리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겠대. gx는 x-a의 절대값이 3보다 클 때는 즉 바깥쪽에서는 직선, 안쪽에서는 2차 함수 따라가는 거네. 그러면서 너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속이 돼요. 이미 실수 P에 대해서 너라는 거에 극한값이 존재할 거래. 뭐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의 실수 k가 존재한대요. 그럼 먼저 봐봐. 지금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미의 실수 p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x가 1로 가는 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x가 5로 가는 극한도 존재해야 되죠. 그죠? 즉 gx는 x-1도 인수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1일 때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일 때도 0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2x-2라는 함수는 5일 때가 0일 수가 없잖아. 즉 fx가 반드시 5일 때 0이 되겠죠. 즉 fx는 x 빼기 5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겼죠. 나번 조건에서 우리는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fx라는 게 x 빼기 5를 인수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gx라는 함수 자체는 요 구간 내에서는 fx를 따라가야 되거든. 요 3,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a 플러스 3부터 a 마이너스 3 요 사이에서는 fx를 따라간다고 했어. 그럼 요 5라는 녀석이 사실은 그 구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5라는 녀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a 빼기 3, a 플러스 3 열린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fx를 따라간 거고 그때 fx가 너라는 건 인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g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의 실수 k가 존재한다. 함수 개형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 같고 자 이제 천천히 한번 함수를 그려봅시다. a 값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뭐밖에 없어? 5가 이 사이에 있다는 거 말고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경계가 두 개가 있고 5가 어딘가 있다 치자. 뭐 이렇게 생겨서 바깥쪽에서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이 따라가야 된대. 그리고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 뭐 위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아래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대충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5일 때는 근을 가져야 돼요. 이 사이에서는 fx 이 바깥쪽에서는 이제 이차함수 요걸 따라가야 돼요. 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자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의 실수 k가 존재해야 되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양의 실수 k가 존재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 그럼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게. 지금 어차피 각각의 경계를 알아. 너가 a 빼기 3이고 a 플러스 3이고 각각을 너에다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럼 갖다 대입해볼게. a 빼기 3 갖다 넣어볼게요. a 빼기 3 아니지? a 빼기 3을 이 직선에다 넣은 거 그러니까 2x 빼기 2에다가 a 빼기 3을 넣으면 2a 빼기 8이 나오죠. 그죠? a 빼기 3을 여기다 넣었어요. 2a 빼기 8이 나오고 쟤를 저기다도 넣읍시다. 너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너가 a 빼기 3을 넣었으니까 a 빼기 8이 되나? 그 다음에 너가 a 빼기 3 빼기 알파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쓰는 게 약간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너랑 이 직선이랑 근을 이렇게 두 개를 갖는다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볼게. 저 함수 fx에서 x 빼기 알파에서 이 직선을 뺍니다. 2x-1, 2x-2를 뺀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x 빼기 a 플러스 3 x 더하기 a 빼기 3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얘기죠. 끝이죠? 우변 정리해볼까? 일단 얼마가 나오냐면 x제곱 너가 두 개 더하면 뭐가 약간 이상한데? 얘가 마이너스다.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야.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 x 그 다음에 플러스 둘이 곱하면 너가 a제곱 마이너스 9죠. 자 이렇게 됩니다. 너랑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에 7 플러스 알파 x 더하기 5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 됐죠? 그럼 너랑 너랑 같아야 되죠? 너랑 너랑도 같아야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a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너를 만족시키는 a값은 두 가지 종류일 거라는 거야. 식을 풀어내서 정리를 하면 그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는 게 바로
너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수 없는 경향이 나올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경향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쉽죠. 우리는 그냥 함수 서로 빼가지고 이렇게 인수 잡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계산 마무리는 여러분이 해보시고 83번 83 900 83 정말 귀찮은 이 문제. 누구야? 숙제를 해온 3명 중에 하나겠지. 범인은 윤지현인가? 자, 83 볼게요. 천천히. 치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이와 같은데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죠.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보겠다는 거고 하나는 G에다가 F를 넣은 하나는 F에다 G를 넣은 거 이렇게. 그래서 그림 그래프 볼게요. 구멍 함수값 너가 Y축 너가 X축 뭐 이렇게 생겼고 그쵸? 1, 2 1 마 1 마 1 마 2 요게 F 그 다음에 GX는 뼈 쪽 구멍 함수값 이 사이로 너가 1일 때 여기가 1 너가 마이너스 1 자,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각각 fx, gx를 합성한 것들의 불연속점이 되는 것들을 이제 찾아달래요. 뭐 불연속점의 개수를 하나는 물어보고 있고 하나는 불연속이 되는 그런 x값을 물어보고 있고 그럼 첫 번째 g라는 함수에다가 fx를 집어넣었을 때의 연속성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 연속성은 어떤 식으로 확인한다고 그랬냐면 바깥의 것, 그러니까 안의 함수가 불연속이라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바깥의 함수가 불연속이라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fx가 불연속인 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 fx는 0일 때, 1일 때 각각 불연속이에요. 맞죠? 0, 주변에서 어떤 값들을 갖는지를 보면 돼요. 0에서 극한값으로 어떤 것들을 갖냐고.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 플러스죠? 0에서의 우극한은 1 플러스예요. 1 마이너스예요. 1보다 약간 작죠? 0에서의 함수값은 1입니다. 이 세 가지를 gx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얘네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보시다시피 1이죠? 1에서의 좌극한 1이죠?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fx가 x가 0일 때 불연속이 됩니다. 일단 x가 0인 거 찾았고 그 다음에 fx가 1 주변에서는 이 주변이지 이쪽에서는 0, 이쪽에서도 0, 이쪽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데 0보다 둘 다 큰 쪽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0 플러스랑 0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맞아요? 아니지? 안 맞죠? 마이너스 1이죠. 0 플러스랑 마이너스 1. 근데 0 플러스랑 마이너스 1이랑 같을 리가 있나? 보시다시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일 때도 역시 불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gx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gx라는 함수는 보시다시피 언제 불연속이냐면 x가 1일 때 불연속이거든. 그렇다는 거는 안에 들어간 이 정의역인 fx가 1이 되는 순간에 나는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는 1을 갖다 그었어. 슉! 는 1을 갖다 그으면 여기 2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0에서 만나요. 근데 0에서의 불연속성은 이미 확인을 했어. 2에서만 어떤지 보면 되지. 그럼 이렇게 1을 갖다 그었을 때 x가 이 주변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 보면 fx 입장에서는 2도 갖고, 아니 1도 갖고 1보다 좀 작은 거, 1보다 좀 큰 거 세 가지를 다 가져요. 그 세 가지가 gx에 들어가면 같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도 여전히 불연속이 됩니다. 이와 같은 거를 거꾸로 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를 에다가 g를 넣은 거. 자, 그럼 빠르게 gx가 불연속인 거 1 주변에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플러스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어때? 각각 극한값이랑 너의 함수값이 다 같죠? 그냥 연속이 돼요.
즉 gx가 불연속이라서 이 전체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의 불연속 함수, 바깥의 함수가 불연속인 점, fx는 x가 0일 때 1일 때 불연속이죠. 그럼 0일 때 1일 때를 갖다 긋는다고. 0일 때 1일 때 이렇게. 근데 만나는 게 몇 개야? 여기는 아예 안 만나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죠. 설령 1일 때를 판단하고 싶어도 1일 때는 이미 아까 gx가 불연속인 데서 판단을 마쳤어요. 이미 연속이라는 판단이 끝났어. 세 개죠. 끝이죠. 세 개. 넘어갑니다. 99. 내가 다음 시간에 뭘 해준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기분 탓인가? 뒤에 한두 문제 다음 시간에 해준다고 하니 내가? 그지? 오늘 수업 11시에 끝나겠는데? 자, 조금 늦은 거야. 조금. 자, 볼게요. 함수 fx가 너라는 함수가 있는데 아, 요 두 개가 저번에 해주기로 했던 거구나. 요 두 개가 요 두 개도 저번에 해주기로 하지 않았어 내가? 잠깐만. 아, 맞네. 얘는 제일 마지막 문제들이네. 그래, 25, 6, 7도 해야지. 그러면 5개는 더 해야겠네. 이거 다 하고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쉬고 조금 늦게 가면 되지 뭐. 한 10시 반에는 가도 괜찮잖아. 30분 정도. 자, 일단 99. 아니, 99를 하기에 앞서서 얘네를 먼저 할까요? 얘 풀었니? 그 93, 4, 5를 풀었니? 93, 4, 5? 93, 4, 5 풀었니? 지은아? 서연아? 풀었니? 93, 4, 5? 너네 풀었어? 93, 4, 5? 안 풀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풀어준다고 내 했으니까 93, 4, 5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93, 4, 5, 99, 100을 해야겠다. 93, 4, 5. 자, 93번부터. 빨리빨리 해줄게. 보세요. 실수 t에 대해서 원이랑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그때 너라는 함수가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잘 봐봐. ft에 곱해진 이 절대값 t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ft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불연속 함수가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원은 정해져 있거든?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직선의 기울기도 심지어 정해져 있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짜리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맞죠? t가 영향을 주는 건 뭐야? 너의 y절편에 영향을 줘요.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언제 불연속이겠어? 너랑 접할 때, 너랑 접할 때. 접하는 순간에 요 두 개의 t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접하는 순간은 어떻게 구해? 너의 반지름과 너의 거리가 같은 순간이 되겠죠? 그럼 구해볼게. 이미 일반형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쓰기가 아주 편해요. 너는 5분의 절대값 1, 1이니까 7 빼기 t죠. 는 반지름 1. 자, 이때가 얘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들이에요. 그럼 t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t는 뭐뭐 나오죠? 2랑 10? 2 나오나?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죠? 그럼 2랑 12가 얘 ft의 불연속점이에요. 너가 여기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 연속함수를 너랑 곱했을 때 네가 근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이 되면 돼. 그럼 2랑 10이 갖다 넣고 0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얘는 어차피 이렇게 생겼어. 맞아? 야, 너가 2고 10이야. A, B를 찾는다는 거, 이 꼭지점을 찾는다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죠? 얘는 당연히 얼마예요? 7, 마이너스 5 아니야?
그지?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뿔마 1이잖아. 너도 5고 너도 5고 너도 5잖아.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5. 끝이죠. 너무 쉽죠? 답은 3번.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4번 어려워요. 94번 봅시다. 자, 94번 지난번에 안 풀었죠? 안 푼 것 같은데? 94번 어려우니까 지우고 쪘다 써야지. 지워도 되죠? 얘는 이해 가니? 이거 여기서 불연속인 거 이해 가요? 항상 원장은 맨날 접할 때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접한 거 찾았어요. 접하는 순간만 해결하시면 되고. 막 쓸데없이 막 직교좌표 그리고 막 이딴 짓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직교좌표 왜 그리는 거야? 어차피 원이랑 접하는 거 뻔하나. 필요가 없어요. 원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지. 직교좌표부터 그리는 습관 좀 버리세요, 제발. 시간 낭비니까. 자, 새 정수 ABC에 대해서 2차 함수 fx를 이와 같이 정의를 했고, gx라는 함수는 이 g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g의 x는 f의 마이너스 절대값 x네? 이렇게 생긴 함수 아닌가? 맞아요? 즉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따라가고 0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 원래 있던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는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0보다 작을 때는 fx예요.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이렇게 생겼네?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야. f-x는 어떻게 생기는 되나? 너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죠. 이렇게 생긴 거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f 절대값 x가 약간 이런 모양이었잖아. f 절대값 x는 뭐였냐면 0보다 클 때가 fx, 0보다 작을 때가 f-x였어요. 이 함수는 거꾸로예요. 0보다 작을 때가 fx, 0보다 클 때가 f-x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을 큰 쪽에다 대칭시킨 거죠. f 절대값 x는 0보다 큰 쪽을 작은 쪽에 대칭시킨 거예요. 우리 상황은 이거예요. 특이한 애라고. 어쨌거나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때 실수 t에 대해서 y는 t와 곡선 y는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거래.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h 3이라는 거는 h-3, h-1과 요 대소관계가 있대요. 즉 h-3, 야 ht라는 함수는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어떤 것들밖에 같지 않냐면 0, 1, 2, 3 이런 식으로 센다고. ht라는 함수값 자체가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거니까 안 만나거나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모양이 대충 저렇게 생겼다고 치면 지금 내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B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모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길이 뭐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h-3이 제일 작다는 거죠. 걔보다 h3은 좀 더 큰데 h-1은 더 커요. 근데 걔형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차 함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어.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fx 따라오고 대칭시킨다고. 맞아? 그럼 이건 몇 개야? 빵빵빵빵 1, 2, 2, 2, 2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이런 대소관계 일리가 있어? 마이너스 1일 때가 3보다 클 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은 분명히 너보다 아래에 있는데 3보다? 그럴 수가 없지. 걔형이 네가 아니라는 거지. 누가 봐도 이렇게 단순한 경우 아닌 것 같지. 누가 봐도 이렇게 W 모양일 것 같지. 그지? 실제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3일 때는 밑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마일일 때는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3일 때는 사실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모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마3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얘가 마3이고 너가 마1이고 너가 3인 것도 가능해요. 보이니? 2개, 4개, 3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주 특이한 순간이죠. 이런 건.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안 만나고 그 다음에 4개 만나고 그 다음에 너랑 뭐 3개 아니면 2개 만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이 4점에서 만날 것 같아요. 왠지. 아니면 이것도 되겠다. 마이너스 1이 3점에서 만나고 3일 때가 2점에서 만나도 되죠. 얘일 때가 안 만나고. 그죠? 케이스는 한 3가지 정도? 근데 뭐라고 했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 곱하기 ht는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2차식은 어떤 형태냐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죠. 맞죠? 즉 너랑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지. 두 군데서 불연속이 되겠지 뭐. 왜? 애초에 이 개형 자체는 불연속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 W 모양에다가 내가 쭉쭉쭉 갖다 긋다 보면 처음에 접할 때 불연속, 올라가다 뾰족 점진할 때 불연속, 그 다음에 계속 연속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군데서 불연속인 함수란 말이야. 그 두 군데서 불연속인 함수에다가 2차식을 곱했더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그 두 개의 불연속점이 바로 누구라고? 1이랑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끝이네. 개 쉽네. 이렇게 생겼네. 너가 마이너스 2, 너가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주어진 조건 만족시키는지 보라고. 마 3, 마 1, 3 딱 맞죠? 그죠? 처음에 얘기했던 아마 일반적인 상황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최고차항 계수는 A, B, C가 정수니까 너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봐봐. 여기서 지금 높이가 지금 3이거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차함수의 비율관계를 알면 아주 편해요. 야, 얘가 3이라는 얘기는 너의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라는 얘기일까? 무조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정수 조건 줬잖아.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이차함수에서 이 친구들아 잘 보세요. 이 선분 길이에 대한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어. 최고차항 계수가 A면 너가 T가 됐을 때 너는 무조건 A, T 제곱이에요. 졸라 당연한 얘기죠. 맞죠? 졸라 당연한 얘기를 이걸 보고 잘 써먹질 못한다고. 야, 높이가 3이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 무조건 얼마게? 3이겠지? 3일 수밖에 없죠. 왜? 아니, 3이 아니면 T제곱 어떡할 건데? 뭐 1이야? 뭐 어떡할 건데? 이거 3을 어떻게 만들어? 3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너가 1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A가 3인 정확히 이 순간밖에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도 1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B가 얼마야? B가 1이거나 B가 마이너스 1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이게 원래 fx야? 이게 원래 fx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얘가 fx야? 얘가 fx야? 오른쪽이 fx야. 오늘따라 애들이 목소리가 아주 작네. 뭐죠? 빨리 대답 좀 해봐. 야, 얘가 f야, 얘가 f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왼쪽.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작은 쪽이 fx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f지. 얘가 f라는 건 b가 1이야? 아니지. b는 마이너스 1이지. a는 3이지. C값은 하면 끝이죠. 됐죠? C는 얼마야? C는 마3이죠, 마3. 아니다, C는 마이죠, 마이. 요거. 너의 Y좌표가 C니까. 그래서 끝나는 문제. 생각보다 쉽나요?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문제도 있거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정확하게 요 2차 함수들 가지고 장난을 아주 많이 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3, 4차 함수를 아직 안 배웠거든. 3, 4차 함수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3, 4차 함수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걸 가지고 연속성, 미분 가능성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기껏해야 2차 함수 가지고 대칭시키고 중간에 잘라먹고 불연속하고 뭐 아까 그 문제도 그래. 직선 가다가 2차 함수 가는 뭐 이런 문제. 다 뭐야? 다 2차 함수 문제죠. 여러분이 2차 함수에 대한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야 된다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능에 나올 거 아니? 2차 함수? 안 나와요. 기껏해야 맨날 3, 4차 함수. 2차 함수를 왜 내겠어? 굳이. 3, 4차 함수를 가르치는 게 수투의 목적인데 결국에는. 그죠? 하지만 내신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야. 앞부분이. 그 다음에 95번. 그러니까 95번도 뭐야? 무슨 함수야? 기본적으로. 2차 함수지. 2차 함수. 개 많이 나온다고. 그럼 2차 함수에서 이런 특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도 인수분해가 되네? 1에서 7에서 인수분해가 되죠. 너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k,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gk라고 했을 때 너의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m,
그때 너를 1부터 뭐 해갖고 시그마 뭐 거지 같은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근데 나름 느낌 자체는 괜찮아요. 얘도 최근 기출이고 안에 때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절대값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어차피 이런 거잖아.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보겠다는 거잖아. 절대값 안에가. 절대값 안에가 언제 음수예요? 정확히 x가 1부터 7 사이에서가 음수죠. 맞죠? 바깥쪽이 양수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선 절대값 그냥 떼면 되고 안쪽에선 이 함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함수야. x가 1부터 7까지는 얘 마이너스가 붙죠. 맞죠? 마이너스가 붙는데 내가 x-7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x-7로 묶고 1에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1에서 뺀다는 건 2 빼기 x가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죠? 얘는 그 외가 돼 있죠. 그 외. 바깥쪽이에요. 그럼 뭐야? 둘이 더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1 더하는 거지. x-7이니 x-7 앞에다 써줄게. 이거 맞아요? 묶었어. x-7로. x-7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얘는 마이너스 붙인 거. 얘는 마이너스 안 붙인 거. 그럼 그리기 개 쉽다고. 경계는 당연히 1이랑 7이 되겠지. 자, 먼저 위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근이 2에 있어야 돼요.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근이 0에 있어야 돼요. 잽싸게 그린다고. 자, 1부터 7 사이에서는 근이 2랑 7에 있는 형태 그리고 위로 뾰족한 형태가 나옵니다.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맞죠? 1과 7 사이선 이래. 얘는 뭐야? 얘는 근이 0이랑 7에 있는 거죠. 즉 얘랑 지나야 되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죠 뭐. 그림 그리기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너에다가 fx는 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연속인 점의 개수 자체는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죠? 뾰족 접할 때 맞죠? 그래서 m 값은 3. 그럼 나는 결론 시그마 k를 1부터 6까지 g 2k-6을 하고 있는데 즉 너에다가 뭘 갖다 긋겠다는 거야? 너에다가 는 k를 갖다 긋는 건데 요거를 갖다 긋는 거죠. 계속해서 2k-6을 갖다 긋는 거죠. 처음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를 긋게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4를 긋는다는 거는 먼저 각각의 함수값을 찾으면 돼요. 얘는 얼마야? 얘가 1에서의 함수값이잖아. 마이너스 6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여기. 요거 얘는 어디야? 얘는 요 함수의 꼭지점이죠. 이 함수의 꼭지점이라 함은 내가 너의 여기를 찾아줘야 되거든. 대진 축이 얼마냐? 2분의 9인가? 2분의 9죠. 2분의 9. 2랑 7 정가운데. 맞지? 그럼 요 선분 길이가 얼마냐면 혹은 요 선분 길이가 얼마냐면 너에서 너를 빼면 2분의 5가 나와요. 너의 높이는 2분의 5의 제곱이죠. 즉 4분의 25예요. 2분의 9를 여기다 넣든가. 뭐 똑같아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g k가 1일 때는 뭐야? 마이너스 4 g 마이너스 2 g 0 이런 식으로 내가 6번을 갖다 긋겠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4는 1로 지나가겠네?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가겠네? 0일 땐 좀 특이하네? 0일 땐 3개네? 2일 때는 또 1로 지나가네? 4일 때 뭐야? 4분의 25니까 너는 6보다 약간 크죠? 그럼 2일 때랑 4일 때랑 6일 때랑 셋 다 사이로 지나가죠.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만 보는 거야 이거? 딱 6일 때까지 보는 거네. 끝이네. 그러면 너네가 4개, 너가 3개, 너가 2개, 너도 2개. 다 더하시면 끝. 됐나요? 이 정도 내기 아주 좋은 문제. 그냥 무난하죠. 그냥 사실. 근데 좀 걸리죠. 왜? 2차 함수 일단 잘 그려줘야 되고 그래프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얘는 일단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천히 판단해서 풀어내는 문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99, 100번 99, 100번이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가장 어려운 두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99랑 100번은 맨 앞에, 맨 앞으로 올까? 어디로 오냐면 31번으로 오세요. 밑에 선생님 뭐라고 써놨으니까. 31번으로 옵니다. 31번에 선생님이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그죠? 요걸 약간 힌트 삼아서 여러분이 원래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써놓은 거고, 볼게요. 자,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로 가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로 가는 함수. 일단 2를 갖다가 대입해 봤더니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뭐야? 얘는 얘도 아니네. 얘는 1로 가죠. 1. 그래서 기본적으로 2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나? 쇽. 너가 y축, 너가 x가 2일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죠. 너가 1이에요. 2,1을 지난 상황. 너가 4일 때 0이 되나? 너는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현재 fx입니다. 맞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f의 x 빼기 a에다가 f의 x 더하기 b를 곱하고 싶대. 이걸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고 싶대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러면 곱한 함수의 연속성을 본다는 거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랑 불연속점이 일치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끼리 다 곱하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x는 a 플러스 2에서 불연속이죠. 너는 x는 2에서 각각 불연속이에요. 현재 이렇게 되는 상황. 어차피 얘는 위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달라지진 않죠. 그죠? 얘는 a만큼을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원래 2에서 불연속이던 게 a 플러스 2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떨까? 이면 그러면 fx 곱하기 fx 플러스 b가 되는 상황. 자, 그럼 봐봐. 얘는 좌극한이 얼마예요?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2에서 좌극한 얼마야? 0이죠. 2에서 우극한 얼마야? 1이죠. 2에서 함수값 얼마야? 0이죠. 이렇게 되죠. 맞아요? 맞잖아. 2에서 좌우극한 함수값. 자, 그 다음에 얘는 너에다 b를 더한 거죠. 넣어줘. 이렇게 되겠죠. b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얘네가 같으려면 보시다시피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0일 때 b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형태로 바뀐단 말이야. 맞죠? 즉 얘가 연속일 때는 네가 불연속이고 네가 불연속이면 아니지 네가 연속이면 네가 또 불연속이고 거꾸로 아니지 네가 불연속일 때 연속 네가 불연속일 때 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2에서 불연속이잖아. 얘는 2에서 불연속이야. 그래서 2에서 불연속인 거를 여기다가 넣어봤어요. 그러면 f 2 빼기 a가 반드시 0이 나와야 돼요. 일단 얘가 나와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쟤를 이쪽에다 넣었어. f a 플러스 2가 플러스 b가 역시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f a 플러스 2가 2 빼기 a가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자체가 두 가지 아니야? a가 뭐가 가능해? 일단 보니까 근이 뭐랑 있어요. fx는 요 2도 근인 거는 아는데 2일 때는 연속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일 때는 치면 안 돼. 4랑 마이너스 2가 있죠. 그죠? 즉 2 빼기 a가 4이려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2 빼기 a가 마이너스 2이려면 a가 4일 수도 있어요. 맞죠?
또는 A가 0일 수도 있는데 0일 때는 이미 했잖아. 그 다음에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해서 너를 써야지 뭐. 너를 갖다 쓰면 B는 뭐가 나와요? 어차피 마이너스 F A 플러스 2 아니야? 애초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갖다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 된 마이너스 F 0이네. F 0 얼마야? F 0 4네. 요 때는 B는 마이너스 4네. 요 때는 B는 4를 넣으면 마이너스의 F6이거든. F6은 얼마야? F6은 여기다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인가? 그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1이죠. 이렇게 되네. 그치?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당연히 누구야? 얘가 되겠죠? A 곱하기 B는 세 가지가 나와요. 0, 4, 8까지 이렇게. 됐어? 케이스를 나누는 것 자체가 원래 항상 어려운 문제 특징이라고. 케이스 나눠서 안 풀면 못 푸는 문제라고 원래. 자, 32번.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 5와 세점 3,0, 3,3, 0,3이 있습니다. 그때 양수 A에 대해서 유리함수 Y는 X-A분의 1 플러스 A의 그래프가 정사각형 OABC의 둘레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A라고 하기 때 그때 A에 관한 함수 FA가 열린 구간 0부터 5까지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M. 너가 A가 1에서 우극한, 4에서 좌극한, 2에서의 우극한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해봐라. 개 복잡하죠. 일단 유리함수랑 정사각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유리함수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 정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3, 3 이렇게 생겼어요. 3, 3 너가 이 정도로 잡을게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데서 상상력을 잘 발휘를 하기에 좀 어려워하더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A 값의 변화에 따른 너와의 교점의 그 관계를 잘 봐야 돼. 즉 A 값이 이럴 때는 교점이 이렇게 되고 A 값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교점이 어떻게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처음에 3,3이라는 점을 이제 끝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고 유리함수 얘는 누구냐면 너가 A가 있고 A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야. 얘랑 얘랑 만나는 거야. 맞죠? 근데 요 점 있지? A, A라는 점이 이 유리함수에서는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맞죠? 너는 두 점근선의 교점인데 이 유리함수라는 녀석은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도 선대칭인 대칭성이 아주 많은 함수가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립니다. 이 y는 x라는 보조선의 의미는 뭐냐면 어차피 나는 이 a,a라는 이 아주 중요한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 그러니까 a 값이 달라진다는 건 점근선의 교점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즉 이 그래프가 통째로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럼 그걸 갖다가 너에다가 갖다가 그려주면 되지 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상상력이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리함수를 여러 개 그리기 불편하니까 유리함수에다가 사실은 이 사각형을 평행이동 시켜가면서 이렇게 갖다가 교점을 갖는 거를 상상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유리함수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서 A 값이 커져 나간다는 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만남을 본다는 거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각형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도 푼다고 원래. 이렇게 푼다고 원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 이런 데가 불연속이겠지 뭐 이런 데 만날 때 뭐 이런 데 뾰족한 데 만날 때 뭐 이런 데가 돼요. 그래서 해볼게. 그럼 가장 먼저 원래는 한 이쯤에 있어. 짠. 처음엔 안 만나겠죠. A 값이 아주 작을 때는. 최초로 만나는 순간이 언제야? 띠디디디 오다 보다는 요때 만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유리함수 계속 점근선 가지고 그리는 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사각형을 왔다 갔다 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에 약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애들이 다 이렇게 풀더라고. 보통은 애들이 못 풀죠. 그래서 어쨌거나 좀 더 갑니다. 일단 처음에 한 개. 가다 보면 두 군데서 만나겠죠. 근데 계속해서 두 군데서 만날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기냐면 요 녀석이 얘랑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생겨요. 이렇게. 그죠? 근데 처음에 만난 순간에는 요 점근선의 교점이 누구냐면 마일, 마일이에요. 맞죠? 왜? 유리함수의 특징이 있어. 유리함수의 특징이라는 거는 요 선분 길이의 곱이 일정하다는 건데 x분의 1의 특징은 너가 1일 때 너가 1이에요. 요 넓이가 1로 고정돼 있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위에 x분의 1을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그죠? x분의 1을 기준으로 본다면 너가 정확히 1일 때 1이에요. 그래서 너가 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 점이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점점점 이렇게 가서 얘랑 만나야 되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겠어? 얘는 원래 너가 이렇게 되면 a는 1이 되겠죠?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a가 1,1일 때도 역시 불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에서 조금 더 가볼까? 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 순간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언제겠어? 여기 3,3이니까 사실은 너를 3등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원래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볼게. 자, 처음에 아까 요거 있지, 요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1만큼 가서 얘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때가 1,1일 때로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이 너랑 만날 때가 있잖아. 그럼 얘가 여길 지난다는 거는 얘는 이제 너가 점근선이 교점이 된 거고 이쪽이 이 함수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얘랑 세트라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3,3일 때. 그 다음에 또 다시 네가 어디까지 오면 돼? 쭉쭉쭉쭉 오다 보면 너가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역시 너도 이 자리가 4,4가 되겠죠? 4,4일 때. 너를 벗어나면 끝입니다. 즉, 몇 군데서 불연속이냐면 이만큼. 정확히 네 군데에서 불연속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찾으면 돼. 1보다 약간 클 때, 4보다 약간 작을 때, 2보다 약간 클 때. 1보다 약간 클 때, 1이 언제였냐면, 여기가 1이거든? 그러면 요거는 보라색 함수예요. 보라색 함수. 보라색 함수는 1보다 약간 크다는 건 이쪽에서 여전히 2개. 근데 정확히 1일 때가 1개였는데 1보다 약간 크면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개가 됩니다. 4개. 1 플러스고 4 마이너스는 4일 때가 언제야? 4일 때가 마지막 요 때거든. 요때. 요때. 그럼 4일 때는 정확히 한 점이죠. 4보다 약간 작다는 건 약간 왼쪽 요때 아닌가? 2개죠. 2개. 마지막으로 2 플러스 2보다 약간 큰 거. 3 플러스 뭐죠? 미안해. 3, 3 아니야? 이거 2야. 2. 얘가 2가 돼야 되죠? 왜냐면 여기가 2거든. 맞아. 요 빨간색이 2예요, 지금. 여기가 2,2일 때, 이렇게 지나가요. 3,3은 아니에요. 2예요. 2보다 약간 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지나가는 게 2일 때니까, 여기가 2? 그럼 2보다 약간 크면 한 이쯤에 있는 거지? 그럼 너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쪽에서는 안 만나죠? 이쪽은 여전히 두 군데 만나겠죠? 그 두 개가 되죠. 4돌돌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리느니, 불연속점의 개수를 찾는 것 자체는 뭐가 훨씬 편하냐면 여기다가 너가 1, 너도 1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 네모를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해요. 너가 이렇게 온다고 쳐봐. 처음에 딱 만나죠? 오다 보면 여기서 딱 만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만나지. 딱 만나죠. 정확히 네 군데서 만나죠. 그러니까 왜 얘가 3짜리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2짜리였다면 불연속점이 몇 개에게?
2짜리면 정확히 3개가 되죠. 왜죠? 처음에 하나. 근데 둘 딱 낀다고. 셋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가 사실은 2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4개가 나온 거예요. 2보다 클 땐 무조건 4개가 나와요. 사실은. 2보다 작을 때도 4개 나오죠. 왜? 하나, 둘, 셋, 넷. 보여? 2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때 불연속, 요때 불연속, 요때 불연속, 요때 불연속 이렇게 된다고. 항상 뾰족점이랑 만날 때마다 불연속이라고 이렇게. 그치? 얘가 단대기 줄인가 뭐 그래요. 자,